당신을 멀리하는 이유, 말 한마디의 파괴력, 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왜 늘 설득에 실패하는가? 왜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가? 데일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한다. 설득하려면 먼저 마음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전략을 씁니다. 논리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하고 정보만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데이터나 사실보다 감정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의 마음이 닫힌 순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카네기는 설득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설득도 무의미하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면 상대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설득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 간 외교에서도 논리가 완벽했지만 결국 실패한 설득들. 그 본질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설득 방식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보다 자신의 논리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방어적 태도, 무반응, 그리고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근거를 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실을 나열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진정으로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굴복일 뿐입니다. 굴복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적 저항만 키울 뿐입니다. 카네기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강요된 동의는 진정한 설득이 아니다. 비판을 멈춰라.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린다. 데일 카네기가 말한 첫 번째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비판하지 말 것. 비판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는 자신을 방어하기 바쁩니다. 당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완벽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벽을 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판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를 적으로 만든다. 그는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직원은 표면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상사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 팀은 사소한 불화로 무너졌습니다.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가능해집니다. 비판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문이 닫히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비판을 멈출 수 없을까요? 그것은 비판이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주는 쾌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쾌감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고 해서 항상 말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하다. 비판 대신 질문을 하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질문은 비판과 달리 상대방의 사고 과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스스로 찾은 답은 강요된 답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득의 시작입니다. 인정의 힘, 작은 칭찬이 사람을 바꾼다. 두 번째 원칙은 인정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가집니다. 카네기는 이를 설득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진심으로 칭찬하라.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간파당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인정은 상대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방어벽을 허물어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노력한 점, 아이디어의 참신함 등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열린 자세로 당신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인정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정말 신선합니다. 당신의 열정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정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에는 어떤 말이든 들어갑니다. 진심을 담은 관심, 관계의 근본을 세우다. 세 번째 원칙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것은 단순한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설득자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은 언제나 논리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린 순간 설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능입니다. 논리적 지능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정적 지능이 있어야 진정한 설득이 가능합니다. 카네기는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영업사원이 고객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제품 장점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영업사원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고객의 사업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제품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객은 스스로 그 제품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득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설득은 이제 논리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으로 변할 것입니다. 언어의 파괴력,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카네기는 단순히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어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대부분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항상 그렇다. 너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진다. 너는 이해력이 부족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파괴된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이것을 언어의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은 상처가 보이지만 말로 찌르는 것은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판의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까? 안 돼, 틀렸어, 말이 안 돼, 불가능해. 이런 표현들이 당신의 일상 언어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십시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같은 의미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 화가 날 때 더욱 조심하라. 카네기는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의 언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화가 난 순간의 말은 평생 후회할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해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에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위축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평소에 감정 관리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청의 기술, 듣는 것만으로도 설득이 시작된다. 카네기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경청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득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경청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감정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설득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논리가 부족해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완벽한 논리라도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선 분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진정한 공감의 시작.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그리고 당신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 둘 다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욕구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설득하려면 이 틀을 깨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시작되면 설득의 길이 열립니다. 카네기는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했을 때 아이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우유는 몸에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슈퍼맨처럼 힘이 세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기쁘게 우유를 마셨습니다. 같은 우유였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설득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힘입니다. 실천 가능한 일일 루틴, 설득력을 키우는 습관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을 자신에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겠다. 비판 대신 질문을 하겠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 하루에 3번 다음을 점검하십시오. 아침에는 오늘 누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점심에는 지금까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저녁에는 오늘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나?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언어 습관을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대화할 때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의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런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와 교훈, 피해야 할 설득의 함정들. 카네기는 수많은 실패 사례도 분석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논리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설득은 실패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감정적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자신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득은 논쟁이 되고 논쟁은 적대감만 키웁니다. 세 번째 실패는 성급한 결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실패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에는 공감하되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지금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냉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설득, 온라인에서도 통하는 카네기의 원칙. 현대는 카네기 시대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언어적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언어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문자로만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라고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런 의미인가요? 세 번째,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시간을 두고 답변하십시오. 네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변화의 시작,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설득할 때 무엇을 우선했습니까? 논리입니까? 감정입니까? 지식을 쏟아내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항상 밝은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작은 칭찬이 관계를 바꿉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한 대화는 없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대화를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결말, 설득의 본질은 마음을 얻는 것. 데일 카네기는 설득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100배 더 가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논리로 사람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얻어 그 스스로 변화하게 만들 것인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설득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벽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성의 파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만나 뵙겠습니다.